네, 결국에는 건물이 화마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건데요. 이번엔 전문가를 좀 연결해서 남은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어제 이제 화재가 나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금 또 이제 피해가 커진 건데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불이 난 건물이 공장이면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2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사실은 최근에 지어지긴 했지만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상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화재 시의 강도가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건물은 들어보니까 4년 전에 5월에 사용 허가까지 이제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는 좀 화재 진압할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구조가 샌드위치 패널이다 보니까 온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으면 뭐 1000도씨 이상 기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무너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예. 합니다. 이런 샌드위치 패널 그 구조물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건물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화재에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예. 샌드위치 패널이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그 건물 구조가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앞서도 뭐 소방당국 브리핑 보니까 이게 진입할 때는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았는데 급속히 나빠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이제 또 한 가지 악조건이 지금 이 공장이 돈가스 같은 튀김식품을 파는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원인은 3층에 있는 튀김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뭐 튀김 같은 식품을 만드는 곳인 것도 화재를 더 키운 좀 악조건이 됐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튀김 식품은 일반적으로 그 식용유 등을 사용해서 뭐 돈가스 등을 이렇게 튀길 수 있는데요. 이 식용유 같은 경우에 불이 한번 붙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 물인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약 1700배 정도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불꽃을 가지고 오히려 확 튀어 올라갑니다. 그 예.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튀김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도 굉장히 악조건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화재 진압할 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좀 중요한 건가요? 일단은 그 식용유에다가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은 삼가해야 되고요. 그 식용유 주위 인근에 물을 뿌려서 불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예, 뭐 정확한 원인은 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3층에 있는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 소방대원 2명이 이제 순직한 것인데 이렇게 진압 작업 중에 건물이 고립되는 일이 있을 때 화재 그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외부에 있는 소방관에게 빨리 구조 요청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최대한 그 짧은 피난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고립돼 있는 소방관을 이제 밤새 수색 작업이 이제 벌어졌고요. 한 분을 이제 발견을 하고 3시간이 넘게 걸려서 이제 다른 한 분을 이제 발견했는데 지점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고립된 그 소방대원 발견 당시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수색에 아마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방관이 한 5에서 7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구조물들을 해쳐가면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끝으로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또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과거에 뭐 소방대원들의 방화복 노후화 문제도 이제 지적이 됐었고 산소통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 이런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방화복 같은 경우는 현재 약 500도씨 정도까지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화재 현장은 1000도씨가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화복
성능을 지금보다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공기호흡기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 50분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기호흡기 하나를 더 연결한다고 하면 그의 그 어떤 2배 정도 그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장비들도 신속하게 그 보급을 하고 더 좋은 공기호흡기라든가 이런 방화복 안전장치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 절대 소방관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 소방관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꼭 그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구조물이다 하면 현장에서 판단해서 진입 시점을 좀 이렇게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